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가질게요. 지난 시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했잖아요. 인체 보일러라고 하는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되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갑상선의 기능이 아주 다운되는 그걸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었다 라고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질환이라기보다는 바로 결과에 좀 가깝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앞서 언급한 대로 갑상선 기능의 항진증을 치료하려다가 대표적으로 Radioactive Iodine, RAI라는 치료법을 하다가 바로 오히려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는, 영구적으로 저하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결과라고 보는 게 좀 더 흔한 경우긴 합니다. 그 외에도 굳이 꼽자면 크게 원인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걸 봐야 되거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접근할 때는 원인을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갑상선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을 적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걸 1차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 두 번째는 뇌에 이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갑상선이 아니라 갑상선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인데 뇌하수체나 또는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할까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이게 다 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하는 거고, 그리고 기관이라고 하는 갑상선에 작용을 해서 갑상선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게 바로 내분비계, 즉 갑상선에 해당하는 내분비계가 작동하는 기전인데, 1차적으로는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도 저하증이 발생하고, 2차적으로 뇌에 이상이 있어도 호르몬을 제대로 자극해주지 못하니까, 갑상선을 자극해주지 못하니까 갑상선의 기능 저하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Radioactive Iodine 치료법 때문에 complication으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다. 이거는 뭘로 봐야 되죠? 굳이 꼽자면 갑상선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생겼다. 이렇게 이런 분류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나 흔한 경우긴 한데, 하시모토 갑상선 염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방사선 요오드 말고도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결함이 있는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 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건 어쨌든 하시모토 타이로이다이티스라고 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한 달이 건너서 이제 좀 알아보시면 갑상선 기능이 다운되어 있대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중년의 여성들을 보시면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이렇게 해당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경우에는 바로 이제 림프종이 생길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리과에서 이렇게 최종 진단을 낼 때 세포를 자세히 보고 림프구의 변화는 없는지, 어떤 변화가 관찰된다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팔로우업을 해서 많이 오더를 내릴 수가 있어요. 정확히 어떤 림프구의 변화가 있는지, 어떤 림프종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나 검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면 모든 인체에 있는 기능이 항진된다라고 상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갑상선 기능이 다운되면, 즉 보일러가 영업을 정지했어, 고장이 났어. 그럼 더 이상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아. 극도로 다운되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의 항진이 여름이었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는 겨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베리아의 춥고 긴 겨울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뭐죠? 추위를 못 참아요. 추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추워서 벌벌 떨고요. 조금만 온도가 떨어져도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즉 보일러가 떼지 않기 때문에 온도 조절의 중추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추위를 못 참아요. 자, 지난 시간 심장부터 했죠. 다시 심장으로 갑시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일어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간다면, 이건 반대로
저하되면 심박수가 떨어지고 혈압이 조금 떨어집니다. 폐, 호흡수가 아주 많이 가빴다면 이건 반대로 호흡이 좀 다운돼요. 모든 기능이 저하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소화기로 가보죠. 항진이 되면 화장실을 많이 간다 그랬죠. 화장실을 많이 가서 배변을 많이 해. 근데 기능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영양소도 흡수 못하고 물도 제대로 흡수 못해. 그러니까 설사를 죽죽 한다 그랬죠. 이 갑상선 기능이 반대로 저하가 되면요, 화장실을 자주 안 가요. 왜? 소화기도 일을 쉬니까 대사가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가 오는 겁니다. 변비가 와요. 변비가 와. 그리고 식욕도 저하가 돼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식욕이 많이 돋거든요. 기능이 항진돼 있으니까 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게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말 안 드린 것 같아요. 많이 먹어야 되는 기능이 대사가 항진돼 있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해서 많이 먹게 되는데 내가 신호를 보내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대사작용이 그걸 능가해. 그러니까 살이 쭉쭉 빠집니다. 이건 반대로 오늘 하는 건 저하증이죠. 그러니까 기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사가 낮으니까 뇌가 신호를 보내요. 많이 먹을 필요 없어. 식욕 부진이 빠집니다. 식욕 저하가 일어나고요. 저하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하가 일어나는데도 오히려 대사량은 더 낮아. 적게 먹는 것보다 대사량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겁니다. 이때는 반대로. 기능 항진일 때는 살이 쭉쭉 빠졌는데, 먹어도 살이 빠졌는데, 이거는 반대로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찌는 거예요. 체중이 증가합니다. 또 신경계를 볼게요. 갑상선 기능 항진 때는 신경이 업돼 있으니까 짜증나고 불면증 생기고 생각이 막 이렇고 막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막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이랬는데, 이건 반대로 다운되니까 어떻다? 멍해져요. 생각이 느려져요.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 기억력이 떨어지고 의욕 자체가 감퇴합니다. 의욕이 완전히 감퇴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손발의 감각이 항진증일 때는 콕콕 찌르는 것처럼 더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뎌져요. 감각이 무뎌지듯이 손발의 감각도 무뎌지고요. 그리고 체액도 심장으로 빨리 돌아서 뺑뺑뺑뺑 돌아야 되는데 안 돌죠. 그러니까 말단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뭐가 되죠? 손발에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느리게 흐르니까, 대사가 다운되어 있으니까 혈액이 빨리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리고 목소리도 있어요. vocal cord, 이 성대도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대 근육도 일을 쉬어. 폐업 상태야. 어떻게 되죠? 목소리를 만들어내지 좋은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특히 특징적 경우가 목소리가 약해서 이런 소리 나오거나 목소리가 쉬어요. 쉰 목소리가 나와. 그리고 이 발음 구간 자체, 이것도 근육이잖아요. 말을 해야 돼. 근데 뇌 자체도 이제 프로세스가 굉장히 느려졌어요. 프로세싱이 느려졌어. CPU가 느린 상태인데도, 느려진 상태에다 거기다 더해서 이 근육도 지금 일을 쉬고 있어. 대사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음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느려져요. 말도 잘 안 나오고 목소리도 쉬는데 정말 말이 또 느려져요.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생각도 멍하죠. 모든 기관이 다운되는 거예요. 의식 저하까지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육도 마찬가지로 항진증일 때도 근육통이 생긴다 그랬죠. 너무 빨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건 반대로 너무나 움직이지 않아도 또 굳어요. 이렇게 딱 강직된 상태처럼. 그러다 보니까 또 근육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보시면 기능 저하증이라고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했던 항진증과 마찬가지로 피검사 똑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타이로이드 스캔도 하시고 초음파도 찍고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검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특징적으로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TSH라고 하는 자극 호르몬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올라가 있지만, 만약에 뇌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이 TSH도 낮아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문 의학적 분야니까 저희 같은 의사한테 맡기시고, 진단의 영역은 어쨌든 피검사를 할 때 TSH, T4, T3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갑상선 기능 항진이든 저하든 기준으로 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피검사 중에 이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치료법은 뭘까요?
항진일 때는 떼어내면 됐단 말이죠. 제거하면 돼. 그러니까 방사성 요오드 요법이라든지 항갑상선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면 되는데 이건 반대로 떼내면 안 돼. 떼낼 것도 없어. 원래 없는데. 오히려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니까 호르몬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그 약물 이름이 synthroid라고 하는 거예요. synthetic 할 때 그 syn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성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낸 약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인체의 갑상선이 스스로 요오드를 기반으로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니까 외부에서 약물을 통해서 보충제식으로 비타민하고 똑같은 거예요. 멀티비타민 매일 하나를 드시죠? 똑같은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보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카더라 하나 들어갈게요. 제 주위에도 한 명이 가까운 지인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7, 8년 전에 아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셨거든요. 여성분이신데.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평생 먹어야 되냐고. 나는 이거 약 끊고 싶은데 이거 평생 먹어야 되냐고. 자,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갑상선 약은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처럼 평생 먹어야 된다, 끊을 수 있다. 뭐가 정답일까요? 그 약들은 끊을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갑상선 약은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끊으실 수가 없습니다. 평생 드셔야 됩니다. 자, 이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실 거예요. 약을 평생 먹는다고? 이게 하나의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약물에 대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의사와의 팔로우업을 잊어버리고 안 온다거나 3개월, 6개월 이 추적 팔로우업을 안 할 때 이런 걸 우리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non-compliant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compliance가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약물에 대한 이해도가 환자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유튜브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약물에 대한 거부 반응. 자,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데요. 비타민들이랑 똑같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절대로 이 synthroid가 하는 약물은 약이 맞습니다만은 이거는 내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갑상선 호르몬인데 이거 없으면 대사작용을 못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기관을 관장하는 이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보충제로 평생 드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선택의 기반으로 두시고 이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건 내 마음이야 라고 하시면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서는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도 제가 강하게 조언을 했어요. 이런 기전이 있고 이게 바로 몸의 원리고 지금 당신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의 이 악순환의 vicious 사이클에 대한 이 생각을 고리를 끊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 보충제,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거부 반응을 나타내시거든요. 알약으로 되어 있는 이 보형제가 들어간 이런 certain type의 이런 알약에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약 안 먹어도 약을 먹지 않아도 내 몸의 자연 면역을 믿는다. 자연 치유를 믿는다. 그리고 그 약 먹으면 약하다. 이런 의식들이 과거에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 이런 것들이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인간이 이 사회가 발달하면서 의학이 발달하고 바이오사이언스가 발달하고 신약이 나오고 이것들은 과학이 그리고 하느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절대로 이제 거부하거나 너무 배척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들도 우리 인간의 수명을 높여주고 그리고 인간의 삶을 더 낫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약을 하면서 이 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게 나가네요. 이 갑상선 약은요.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주위에 갑상선 약을 먹게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약 거르지 마시라고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약이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먹다 보면 더 quality of life가 높아져요. 이 약을 하나 먹음으로 인해서 보충제라 생각하시고 의식을 바꾸시게 되면 이거 하나로 하루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약 단가가 또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정말로 싼 약 중에 하나고, 꼭 약들은 약값이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갑상선 호르몬 약을 제대로 안 드시면요, 심장질환 걸리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심장질환, 합병증이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셀 수 없이 많아요. 이걸로 급사하시거나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면,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으면 대사가 줄어들고, 그러면 찌꺼기를 처리하는, 이 혈관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이 모든 기전들까지 싹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찌꺼기 많으면 고지혈증 걸리고 동맥경화 오고, 그러다가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뇌에 가는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고 급사하시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항진도 위험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을 드셔야 됩니다. 농도 조절은 의사가 할 수 있으나, 그 조절에 따라서 그 몸 상태에 따라 할 수 있으나, 완전히 끊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약물의 양을 조절해 가면서 평생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안녕.